지난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최고로 많은 미국 국민이 투표에 참여를 했을 만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꽤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이번 선거였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냐 아니면 조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이냐, 사전 우편 투표에 부정이 있다, 소송으로 가겠다,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선거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현재로서 분위기는 어쨌든 미국의 유권자들은 결국 조 바이든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는 더더욱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앞날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법정 공방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미국의 집권 여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미국 국민을 향한 정치와 국제사회를 향한 정책이 어땠었는지를 알면 되니까요. 이번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조 바이든 역시 민주당이니까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불림과 동시에 가장 큰 실책이라고 불리는 이란 핵 합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주도하면서 결국 2015년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란은 그동안 해외에 동결되어 있었던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조 원 이상의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핵 사찰을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비밀 부속 합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오바마는 왜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버락 오바마의 이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고요. 이슬람의 정체성을 가진 무슬림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오바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무슬림이었고 부모도 모두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기도를 부르는 이슬람의 아잔 소리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바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의 단원 6명을 오바마 행정부의 아주 높은 요직들에 앉혔다는 거죠. 미국의 무슬림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모여 알라께 기도했고 이걸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오바마의 친이슬람 성향은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버락 오바마는 미국을 이스라엘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1년 5월 19일 오바마는 새 중동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멈추기 위해 이스라엘은 1967년의 경계선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196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이니 모두 나가라는 얘기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서한지구의 유대인 정착촌도 모두 철수하고 나가라. 골란고원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니까 모두 철수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반성경적 행보는 그저 친이슬람, 반이스라엘 정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미국 내에서 아주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이전의 부시 정부는 여성의 낙태를 반대하는 정책을 취해 왔었는데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인 2009년 1월 23일 이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정책계획안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결혼한 커플들에게 내리는 법적 권리와 지위를 동성 커플에게도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락 오바마의 재임 기간이었던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은 미국 어디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된 것이죠. 그러자 버락 오바마는 같은 날 백악관에서의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이며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악관은 온통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으로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회 앞마당엔 10개명 돌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인 2015년 7월 2일 오클라호마 대법원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주의회 앞마당에 세워져 있던 10개명 돌판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있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결국 10개명 돌판은 수레에 실려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했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버락 오바마 옆에서 부통령의 자격으로 함께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조 바이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슬람 종교와 동성애로 뒤덮어 버린 채 처참하게 부서지는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 미국은 끝나버리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대로 미국을 포기하고 버리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낭떠러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자동차를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고 운전대를 새로운 인물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조금은 정신없고 즉흥적인 것 같고 입이 가볍고 예의가 없는 것 같은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으로 복음주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며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나던 동성애 물결도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들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취임한 지 1시간 만에 그 글들을 모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한 지침을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하기도 했죠. 트럼프는 낙태에 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낙태 옹호 단체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가치들을 다시 회복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과 중동에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는 수십 년 동안의 미국 정책을 깨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마침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문을 열었죠. 2018년 9월 10일 미국은 워싱턴 DC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모든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2019년 3월 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예루살렘에 이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성경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그야말로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서한지군의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발표합니다. 이런 발표들은 이제까지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들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편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향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죠. 우선 2015년 합의했던 핵 협상에 대해서 이 협상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협상이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다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미국에서 치러진 한 번의 선거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치러진 선거는 미국을 4년 전 민주당 시절로 되돌려 놓을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역시 4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모든 행정명령들부터 취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던 중동 평화안도 이제 그야말로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주장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고 1967년 6.1 전쟁 이전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골란고원에서도 이스라엘은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고 서한지구 내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도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원천 무효라고 했던 이란과의 핵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에 날개를 달아주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협박과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냐고요? 이게 바로 미국 민주당의 기본 정책이니까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8년 동안 그의 곁에서 조 바이든이 해왔던 일이 아닙니까? 선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미국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선거 투표에 많은 부정이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또 트럼프 지지자와 조 바이든의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전까지도 일어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그야말로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고 선거 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789년 4월 30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23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가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더라도 과거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바마 때처럼 백악관에 아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하고 트럼프처럼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짓의 영 이슬람과 맞서 싸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처럼 이스라엘과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브레드TV에서는 매달 브레드 리포트라는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레드TV 사역을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매달 사역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과 메시아닉 주들의 상황을 매달 소개하는 월간지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잘 보내드리고 있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송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해외 발송이 원활해지면 다시 발송을 해드리겠지만 브레드 리포트를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브레드 리포트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곳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제까지 발행했던 브레드 리포트의 모든 내용들이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월간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보내주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인쇄비용과 발송 비용으로 5만 원을 입금하시고 저희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그 주소로 1년 동안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